순덕의 보드라운 살결을 더듬었고 애끓는 숨결은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히며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젊은 여종의 구멍을 탐한 대감. 전주에서 대대로 이어온 명문 양반가이자 비단전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아온 이씨 가문의 장손 이세연은 물려받은 부유함에 기대어 집안의 재물을 불리기보다 개인적인 즐거움을 좇는데 몰두하였습니다. 일꾼들이 애써 벌어들인 재물을 아낌없이 쓰며 밤마다 유흥을 즐겼으니 이런 이대감의 행실을 못마땅해 하며 늘 질책하던 분은 바로 부인 윤씨였습니다. 윤씨 부인의 친정은 한양에서 좌의정을 지낼 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집안이었지만 가문이 몰락하여 권세보다는 부유한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권력 있던 윤씨 부인의 도도함 앞에 이대감도 부인 앞에선 절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윤씨 부인은 혹여 대감이 종들과 어울려 구설에라도 오르면 한양에 계신 아버님께 누가 될까 늘 조심하고 대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였던가요? 이대감은 그저 윤씨 부인이 무서워 당분간 조용히 지낼 뿐 그의 마음속 욕망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일하는 모든 여종에게 눈길을 멈추지 않았고 특히 순덕이라 불리는 젊은 여종에게는 늘 군침을 흘리고 있었지요. 순덕은 윤씨 부인이 아끼는 여종으로 조용하고 성실하며 비단전에서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해냈기에 다른 종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답니다. 이대감은 순덕이 처음 비단전에 들어온 처녀 때부터 그녀의 풍만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요염한 자태에 눈길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이 서슬 퍼렇게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대감도 별도리가 없었지요. 그저 대청마루에 나와 앉아 순덕이 비단 가공 일을 하며 슬쩍슬쩍 보이는 가녀린 손목과 걸어갈 때마다 실룩셀룩하는 풍만한 뒤태에 흔들리는 치마선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윤씨 부인은 그런 순덕을 일찍 혼인을 시켜 짝을 찾아주었던 것이었답니다. 윤씨 부인은 순덕이 이대감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순덕과 만석의 혼례를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었던 것이었지요. 덕분에 순덕과 만석은 백년가약을 맺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 순덕은 만석과 결혼함으로써 이대감의 손길을 피할 수 있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조용히 가정을 이루었고 이대감은 부인의 눈치를 보며 한동안 순덕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저 속만 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순덕의 남편은 만석이라는 3살 많은 머슴이었습니다. 만석은 마음씨가 착하고 힘이 장사인 사람으로 순덕에게는 늘 든든한 존재였어요. 순덕이 힘든 일을 할 때면 언제나 달려와 도와주었답니다. 무거운 비단 타래를 옮기려 순덕이 땀을 흘리고 있으면 만석은 저 멀리서도 귀신같이 나타나 순덕아, 이런 무거운 건 들지 말고 나를 부르라니까. 내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내가 어찌 그냥 보겠는가. 이깟 비단 타래는 나에게 솜털과도 같으니 이리 주소. 빨래터에 가서도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기어코 자신이 들고 가며 묵묵히 그녀를 아껴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도 이런 것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순덕이 부끄러워하며 만석의 자상함에 미소를 지었지요. 만석의 그런 자상한 모습 덕에 순덕은 동네 여자들에게 은근한 부러움을 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만석이 힘은 세지만 착하고 어수룩한 면이 있다며 그를 어수룩 만석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지만 만석은 이런 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환하게 웃고 아내인 순덕을 아끼며 맡겨진 일에 충실한 것이 그의 전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이 이대감의 명으로 다른 마을에 비단값을 받으러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산적 무리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산적들은 그가 가지고 있던 비단 값을 빼앗으려 했지만 만석은 대감의 소중한 비단 값을 지키기 위해 산적들과 용감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만석은 여러 산적을 물리치기도 하였지만 결국 산적의 칼에 맞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만석을 잃은 순덕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 복실이 있었기에 큰 슬픔 속에서도 복실을 키우며 조용히 비단 전일을 이어갔습니다. 만석과의 추억을 가슴에 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꿋꿋하게 버텼지만 그녀의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순덕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대감의 눈에 순덕은 그저 노리기 쉬워진 먹잇감으로 보였을 뿐이었지요. 만석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듬직한 덩치에 눌려 차마 치근대지 못했지만 순덕이 혼자가 된 지금 그녀는 대감이 군침을 흘리기에 충분하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만석을 잃은 슬픔과 미망인의 상실감 속에서 힘겹게 나날을 보내던 순덕에게 몇 살 아래의 젊은 머슴 영구가 점차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구는 몇 해 전 이 집에 들어와 묵묵히 일하던 자였으나 종들 사이에서는 유독 인심 좋고 활기찬 모습으로 인기가 많았지요. 영구는 오래전부터 순덕에게 깊은 호감을 품고 있었으나 감히 드러내지 못하다가 그녀의 아픔을 보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다 삐끗하는 순덕을 발견한 영구는 한달음에 달려와 물동이를 빼앗듯 들었습니다. 누님, 이 무거운 걸 혼자 들고 계셨습니까? 제가 할 테니 이리 주세요. 영구의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손길의 순덕은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영구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무얼요? 만석이 형님이 계셨다면 누님이 이렇게 무거운 걸 들도록 놔두셨댔시요? 누님이 힘드신데 제가 어찌 가만히 보겠어요. 만석의 이름이 나오자 순덕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지만 이내 영구의 진심 어린 눈빛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구의 꾸준하고 순수한 다정함은 순덕의 다쳤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허우적대던 순덕은 영구의 진심 어린 위로 속에서 묘한 안도감과 더불어 자신도 모르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이 아침부터 비단 타래를 나르며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본 영구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잘 익은 홍시 하나가 들려 있었답니다. 누님, 이거 잡숴봐. 내가 먹다 누님 생각나서 하나 남긴 건데 아주 달고 부드러운 것이 맛나더라고. 순덕은 자신보다 몇 살 아래인 그가 건네는 홍시를 받아서 들며 푸근하게 웃었지요. 영구야. 내 생각을 해주는 건 영구 너밖에 없구나. 고마워. 그러자 영구가 순덕의 어깨를 쿡 찌르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순덕은 그의 손짓에 몸을 뒤로 살짝 빼기만 할 뿐 기분 나빠하지 않고 홍시를 한 입 베어 물었지요. 영구는 순덕의 입가에 홍시가 묻은 것을 보고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답니다. 누님은 애들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입에 묻히고 먹어? 영구의 다정한 손길에 순덕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하였습니다. 영구야. 내가 꼭 내 남편 같구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기만 하니 내가 미안해서 어쩌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만지며 장난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여 누가 보면 밤에 둘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을지 모를 거란 의혹을 품기 딱 좋았겠지요. 이 모습을 몰래 엿보게 된 이 대감은 그동안 순덕이 이 대감 자신한테 보였던 냉담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기에 대감은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서 영구가 순덕에게 말하였습니다. 누님, 이리 와서 땀 좀 식혀. 시원한 냉수를 가져왔으니. 영구는 큰 나무 바가지에 물을 담아 순덕 앞에 가져다 놓았답니다.
그는 손수건을 물에 적셔 그녀의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주며 그녀가 더위를 식히도록 도와주었지요. 물수건으로 그녀를 닦아줄 때마다 물이 흘러내려 땀으로 인해 옷이 몸에 달라붙는 그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자기 옷이 몸에 달라붙는 걸 의식한 순덕은 손으로 옷을 몸에서 떼어내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요. 그 모습을 본 영구가 짓궂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님, 지금 나 보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순덕은 짐짓 손사래를 치며 웃었고 영구에게 말했지요. 영구야, 너는 항상 이렇게 나를 챙겨주니 고마워.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어. 영구는 순덕의 말을 듣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마우면 저녁에 봐요. 누님 살결이 궁금해. 갑자기 다가와 귓가에 속삭이는 영구의 말에 순덕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숙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대감은 이 모든 친밀한 장면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고 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순덕이 물에 젖은 상태로 젊은 머슴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몸을 스스럼 없이 대하는 모습에 그의 속은 타들어갔던 것이었지요. 특히 영구가 순덕의 허리를 스치듯 주무르며 귓가에 속삭이는 장면은 이대감의 질투심을 폭발시켰습니다. 어떻게 머슴 놈 따위가 감히? 대감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질투와 분노로 이를 갈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동안 자신을 밀어내기만 하고 냉담하게 대하던 순덕이 불과 몇 해 전에 들어온 어린 머슴 놈에게는 저리도 살갑게 웃는다는 사실이 분통 터졌습니다. 그날 이대감은 젊은 머슴 영구에게 큰 위기감을 느끼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대감은 순덕을 다른 머슴들 몰래 비단 전 작업장 구석으로 잡아끌어 데려가 속삭였답니다. 순덕아, 내가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 둘 터이니 밤에 내 방에서 같이 술 한잔하지 않겠느냐? 복실히 먹을 것은 내가 따로 챙겨 두도록 하겠다. 이대감의 갑작스러운 손길에 순덕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조심스럽게 말하였지요. 대감마님 방을 담당하는 시비는 미순이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감마님 술시중을 드는 것을 들키면 안방마님께서 저를 쫓아내실 겁니다. 또다시 순덕이 이대감을 거절하였지만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에 오히려 이대감은 그녀를 꼭 품어보겠다는 욕망이 더 커졌답니다. 윤씨 부인이 친정집에 가서 자리를 비운 지금이야말로 대감은 자신이 마음껏 행동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지요. 한편 영구는 자신이 없는 동안 이대감이 순덕에게 접근한 사실을 알고 내심 그녀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영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순덕에게 조용히 속삭였지요. 누님, 대감마님이 또 접근하거든 내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든 대감마님에게 아주 창피를 줄 테니. 순덕은 영구가 듬직하긴 했지만 영구의 말이 어림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여름밤, 잠이 안 와 산책을 나온 이대감은 비단전이 있는 뒤편 공방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밤이 늦은 시간인데도 희미한 불빛이 공방 안에서 새어나왔지요. 혹시 불이 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도 스쳤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답니다. 이대감은 공방 창문 옆에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쪽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공방 안에는 영구와 순덕이 있었습니다. 순덕이 영구 옆에 철썩 달라붙어서는 영구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었지요. 그녀의 몸을 주무르던 영구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자 순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그의 손을 끌어 자기 몸과 겹치게 하였답니다. 둘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잔불에 비친 그림자가 어지럽게 움직였습니다. 아이, 영구야, 간지러워. 누님, 좋으면서 왜 그래? 아이 이러면 내가 참을 수가 없잖아.
곧 순덕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숨 넘어가는 듯한 신음이 공방을 가득 채우는 듯하였지요. 그렇게 한동안 거친 숨을 내뱉던 둘은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은 속삭이는 영구의 손을 꼭 잡고 그윽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방금 전의 여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실 아비가 그렇게 떠나고 힘들었을 때 영구 내가 보살펴주고 이렇게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순덕이 나른한 목소리로 말하자 영구는 자신감 넘치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영구는 그의 옷 속에 무언가를 손으로 꽉 잡고는 짓궂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이대감은 창문 밖에서 그 모든 대화와 농밀한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에 대감의 속은 불길에 휩싸인 듯 타들어갔지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이 젊은 머슴놈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순덕을 끌어내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를 꼭 자신의 품에 안아야겠다는 집착과 욕망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찌 감히 제 아래 것인 머슴놈에게 그리도 살갑게 웃고 몸을 맡긴단 말인가? 저런 망측한 것들이 감히! 분노로 인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그는 애써 이를 악물고 그 순간을 견뎌냈습니다. 두 년놈을 당장 요절내어봤자 저 계집년이 순순히 내 품에 안기진 않을 터. 먼저 저 영구놈부터 없애야 해. 대감은 이를 갈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오랜 욕망의 대상인 순덕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걸림돌인 영구놈부터 눈앞에서 치워버려야겠다는 계산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이대감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영구 녀석을 어떻게 하면 티 안 나게 멀리 쫓아내거나 없애버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치밀하게 궁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분노와 탐욕이 뒤섞인 채 밤늦도록 음흉한 계략을 세웠답니다. 창문 너머의 그 충격적인 광경을 뒤로하고 이대감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오직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였습니다. 바로 영구라는 걸림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지요. 대감의 오랜 욕망인 순덕을 품기 위해서는 제 눈앞의 어린 방해꾼부터 먼저 치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쫓는 것은 대감의 성미에 맞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 만한 그럴싸한 죄명을 씌워 영구를 내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지요. 이대감은 비단전의 창고를 유심히 살펴보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때마침 창고 구석에 있던 진기한 염료로 염색되어 빛깔이 고운 비단 두 필이 눈에 들어왔지요. 대감은 그날 밤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비단 두 필을 빼돌려 영구에 거쳐 구석진 곳에 몰래 감춰두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은밀한 움직임이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대감은 비단전을 둘러보는 척하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지난번 청나라에서 들어온 비단을 창고에 보관 중이었는데 두 필이 사라졌다. 아무래도 좀도둑이 있는 듯하니 모든 종을 불러 모아 철저히 조사하라.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집안은 금세 발칵 뒤집혔습니다. 종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었고 이대감은 공정한 조사를 명하는 듯한 태도로 집안의 모든 방안을 샅샅이 뒤져보라 명하였지요. 이윽고 수색에 나선 한 하인이 영구의 허름한 거처에서 빼돌렸던 비단을 발견하고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이곳에 비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란 말이냐? 영구가 일하는 곳으로 그곳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죠. 영구는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나온 귀한 비단이 자신의 거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이대감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싸늘한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비단전을 드나들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제 와서 발뺌할 셈이냐? 집안의 재물을 탐하는 도둑놈을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이대감은 차갑게 몰아세웠고 누구도 대감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답니다. 결국 영구는 진실을 외칠 새도 없이 대감의 엄명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비단을 훔친 도둑이라는 오명과 함께 영구는 그 길로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의 억울함은 그저 싸늘한 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대감의 계획은 이토록 기묘하고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영구가 비단 도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쫓겨난 후 비단 전에는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순덕의 얼굴에서는 수심이 가득하였지요. 영구의 부당한 퇴출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의 신세에 대한 서글픔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로해줄 사람도 힘든 일을 덜어줄 든든한 그림자도 사라진 것이었지요. 이대감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영구의 파렴치한 행동에 개탄하는 척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염원이 이루어질 기회가 찾아왔다는 기대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순덕에게 진심을 가장한 갖은 정성을 쏟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대감은 순덕의 건강을 염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비단전으로 나와 비단 감별을 지시하는 척하며 순덕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가 하면 지난번 그녀가 흘렸던 영구야, 너는 항상 이렇게 나를 챙겨주니 고마워. 라는 말을 떠올리며 직접 어린 딸 복실이의 안부를 묻거나 간식을 챙겨보내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힘들고 무거운 비단 작업은 다른 종들에게 맡기거나 자신이 직접 지시하여 순덕의 몫을 줄여주었지요. 순덕아, 영구 그놈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허나 이제 내가 있으니 너무 염려치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신경 써주마. 그는 순덕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덕은 예상치 못한 대감의 다정함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밀려오는 외로움을 대감의 그릇된 정성이 채워주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후에도 대감의 정성은 이어졌습니다. 조용한 밤, 이대감은 순덕에 거쳐 문 밖에서 작은 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밀히 마련한 동백 기름과 복실에게 줄 역강정이 들려 있었지요. 순덕아, 잠시 나오겠느냐? 옥실이에게 줄 것이 있어 들렀다. 그는 가지고 온 물건을 건네며 넌지시 순덕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이전에 오만하고 방탕했던 대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지극한 정성에 순덕은 낯선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혔답니다. 홀로 남겨진 연약한 여인에게 대감의 정성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영구가 사라진 후 좀 더 힘겨운 일상과 어린 복실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던 순덕은 이제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이대감은 이러한 순덕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영구를 제거함으로써 얻어낸 공간은 오롯이 자신의 정성으로 채워질 차례였지요. 그는 더욱더 순덕에게 지극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순덕아, 내가 영구와 사이가 각별해서 상심이 클 거로 생각한다 하지만 어쩌겠느냐. 나쁜 일을 저지른 놈을 계속 이곳에 머물 수는 없으니 혹여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나에게 이야기하거라. 언제라도 도와줄 수 있으니 말이다. 처음엔 대감의 말이 순덕에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순덕에게 도움을 주는 이대감의 정성에 순덕의 단단했던 마음을 서서히 허물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감이 자신에게 베푸는 정성 속에서 순덕은 점차 희미하게나마 안도감과 더불어 자신을 보호해줄 든든한 울타리를 찾은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순덕은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날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그녀를 스치며 깊은 고독감에 젖어들었지요. 그때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문 밖에서 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아, 자고 있느냐? 비도 오는데 참 못 이루고 있을까 하여 걱정되어 와 보았다. 이 대감은 따뜻한 정종과 안주를 들고 왔습니다. 그는 물기 젖은 옷차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덕의 방으로 들어왔던 것이었지요. 순덕아, 너도 비가 오니 마음이 뒤숭숭하여 잠이 안 오는가 보구나. 나도 부인이 집에 없으니 마음이 허전한 것이 영 잠이 안 오는데 나와 따뜻한 정종 한잔 하면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보자꾸나. 그의 따스한 말과 자상한 시선은 순덕의 마음 깊은 곳에 드리워졌던 외로움의 그림자를 서서히 걷어냈습니다. 대감의 연민과 자신의 외로움이 뒤섞이며 순덕은 이제 더 이상 대감의 손길을 매정하게 뿌리칠 수 없게 되었지요. 대감마님, 제가 이토록 힘들 때 저를 보살펴 주시는 분은 오직 대감마님 뿐이십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에게 베풀어 주시는 대감마님의 정성을 제가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순덕의 눈물이 고였고 그 모습을 본 이대감은 그녀의 고운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염원이 이루어질 순간의 설렘과 정복욕이 번뜩였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갚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저 내 곁에 편히 머물러 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대감의 부드러운 말과 함께 그의 손길은 순덕의 뺨에서 점차 목덜미로 그리고 이내 가녀린 어깨로 흘러내렸습니다. 순덕은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마음에 솟아나는 따뜻한 물줄기처럼 느껴지는 대감의 보살핌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감의 노련한 손길과 그녀의 찢긴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그날 밤 순덕은 오랜 외로움과 불안을 대감의 품속에서 달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힘으로 밀어붙였던 영구와는 달리 오랜 세월 여인을 탐하고 품어왔던 이 대감은 순덕의 구석구석을 부드러운 손길과 끈끈한 입김으로 자극하였습니다. 그의 손끝은 마치 노련한 명장이 비단을 다루듯 순덕의 보드라운 살결을 더듬었고 애끓는 숨결은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히며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대감의 숙련된 몸짓은 순덕의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곳의 욕망을 조심스럽게 일깨웠고 이는 영구와의 거칠었던 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농염한 감각으로 그녀를 압도하였습니다. 대감의 혀끝이 그녀의 목덜미를 따라 부드럽게 훑어내리자 순덕의 몸에서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 대감의 깊고 관능적인 입맞춤은 그녀의 혼을 빼놓았고 그의 부드럽고 능숙한 움직임은 순덕이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황홀경으로 그녀를 이끌었지요. 만석과의 소박한 합방이나 영구와의 짧고 강렬했던 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깊고 섬세하며 노련한 손길은 순덕의 마른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고 그녀의 온몸은 이미 그의 손길에 완전히 녹아들었던 것이었지요. 순간순간 흘러나오는 순덕의 신음은 이대감의 마음을 흥분케 하였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감의 끈적한 유혹 속에서 순덕의 몸과 마음은 그에게 완전히 포박당하며 그를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이대감은 친정간 부인이 돌아오기 전 기어이 순덕의 마음과 몸을 제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순덕이 이대감의 방에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고 밤이면 이대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새벽녘에야 되어서 나오게 되는 날이 허다하였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더니 이들의 은밀한 행각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대감의 방에서 살며시 빠져나오는 순덕의 그림자를 집안의 나이 많은 하인 난정댁이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난정댁은 눈썰미가 좋고 계산이 빠른 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대감댁에서 온갖 일을 겪으며 돈에 대한 욕심만 늘어난 그녀는 고심 끝에 이참에 한몫 잡아보려는 생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난정댁은 때를 보아 이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의 방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난정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감마님, 소위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불민한 시각에 찾아뵙습니다요. 난정댁의 눈초리는 어딘지 모르게 교활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 밤중에 들었느냐? 부인께서 안 계신다고 하여 만만하게 보는 것이냐? 이대감은 난정댁의 심중을 꿰뚫어 보듯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난정댁은 움찔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가장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래옵기가 송구하오나 대감마님께서 요즘 밤마다 취하시는 취미가 있으신 듯하여 소인 심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사옵니다. 혹여 안방마님 귀에라도 들어가면. 난정댁은 의도적으로 말을 흐리며 대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대감의 얼굴은 삽시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감히 지금 누구를 협박하는 것이냐? 나의 사생활의 내까지 것이 감히 입을 놀릴 셈이냐? 내 혀를 뽑아버리기 전에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실려 있었고 그 기세에 난정댁은 몸을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대감의 등골 서늘한 눈빛에 난정댁의 허황된 욕심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돈을 뜯어내려던 모략은 이대감에게 홍군형만 난 채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요. 난정댁은 대감을 등지고 나오며 이를 갈았습니다. 대감에게는 안 통했지만 순덕 그 계집에게는 통할 것이다. 그녀는 한 번 놓친 먹이를 다시 노리는 굶주린 승냥이처럼 이번엔 순덕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난정댁은 몇 날 며칠을 새벽에 나오는 순덕을 잡으려 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정댁은 어두운 복도 구석에서 순덕이 이대감 방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지요. 인기척도 없이 그녀를 덮친 난정댁은 순덕의 팔목을 낚아채듯 잡아 끌며 집안의 외딴 창고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순덕은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쉿. 조용히 해라. 온 집안 사람을 다 깨울 참이냐? 난정댁은 사나운 눈빛으로 순덕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 난정댁의 섬뜩한 눈빛은 순덕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난정댁,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순덕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버둥거렸지만 난정댁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글쎄, 대감마님 방을 들락거리는 요망한 계집에게 무슨 말을 해야 알아듣겠느냐? 매일 밤 대감 품에 안겨 음탕한 짓을 저지른 주제에 뻔뻔하구나. 난정댁은 순덕의 귓가에 대고 비웃듯이 속삭였습니다. 순덕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난정댁,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저 대감마님께서 부르셔서 시중을 들었을 뿐입니다. 시중, 누가 그따위 가짜는 변명을 믿을 줄 아느냐? 내년이 밤마다 무슨 짓을 벌이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밤마다 대감마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에 안방마님을 부르려다 말았거늘. 난정댁은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발, 난정댁, 부탁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안방마님께 들키기라도 하면 저는 정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린 복실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살려주세요. 순덕은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복실이? 하. 그래도 어린 딸려는 소중한가 보구나. 안방마님께서 아시면 내년은 이 집안에서 당장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요.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게다. 허나 내가 모르는 척 눈 감아줄 수도 있겠지. 난정댁은 말을 끊으며 순덕의 간절한 눈빛을 음흉하게 즐겼습니다. 난정댁, 저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제발,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순덕은 이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난정댁의 얼굴은 회심의 미소로 번들거렸습니다. 원하는 것?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대감마님께 말해서 나에게 너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야. 난정댁은 순덕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섬뜩하게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안방마님께 말씀드려. 그동안 내년이 밤마다 저지른 온갖 추잡스러운 행실을 낱낱이 고해 바칠 것이다. 그때는 내년에 목이 성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제가 어떻게 대감마님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만 순덕은 차마 이대감에게 난정댁의 위협을 고할 수도 그녀가 요구한 돈을 가져다 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일로 대감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지 두려웠고 대감이 또 다른 구설에 오르는 것도 견딜 수 없었지요. 그녀는 그저 난정댁의 협박이 사그라들기만을 바라며 밤낮으로 조바심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난정댁은 그런 순덕을 그냥 둘 리 없었습니다. 순덕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난정댁은 점점 노골적으로 순덕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놓고 온갖 허드렛 일을 순덕에게 몰아주거나 식사 시간에 그녀의 밥그릇에서 반찬을 빼앗아 가기도 하였지요. 다른 하인들도 눈치껏 난정댁에게 동조하며 순덕을 은근히 따돌리고 멸시하였습니다. 순덕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매일 이어지는 고통과 외로움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정댁은 노골적으로 순덕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 말을 무시하느냐? 기어이 많은 사람 앞에서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어야겠구나. 분노에 찬 난정댁은 몇몇 하인들과 합세하여 순덕을 끌고 집안의 어두컴컴한 창고 깊숙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쇠잔한 불빛 아래 난정댁은 비치에 두었던 회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내년이 지은 죄를 자백하도록 매우 칠 것이다. 난정댁의 말에 다른 하인들도 덩달아 순덕을 애워쌌습니다. 난정댁이 회초리를 휘두르자 순덕의 여린 어깨와 등에는 순식간에 붉은 줄기가 그어졌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순덕은 필사적으로 이대감과의 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감마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셨을 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정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요망한 계집,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밤마다 대감방에서 흘러나오던 내년의 웃음소리를 내가 똑똑히 들었다. 내년의 그 요망한 웃음소리가 내 귀에 아직도 맴돌고 있거늘. 피부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순덕은 눈을 감은 채 아닙니다. 저는 대감마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결코 난정되기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참상을 창고 틈새로 몰래 지켜보던 이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연히 장고 정리를 확인하러 오던 이대감이 이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모진 매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보호하려는 순덕의 충성 어린 모습에 이대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진득하고 깊은 신뢰와 존경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대감은 순덕이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정으로 귀하고 아낄 만한 여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던 이대감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난정댁과 하인들의 만행을 제지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감히 당장 멈추지 못할까? 대감의 불호령에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주저앉았습니다. 이대감은 즉시 난정댁을 비롯하여 이 일에 가담한 모든 하인을 관가에 고발하여 엄벌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대감은 순덕을 자신의 사가에 남겨두고서는 성문 밖 한적한 곳에 작지만 아늑한 초가집 한 채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작은 텃밭이 딸린 그 초가집은 대감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순덕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이대감은 이제 밤마다 그 초가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덕과 함께 앉아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하고 복실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순덕 또한 자신을 진심으로 보살피는 대감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그의 곁에서 잔잔한 위로와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대감과 순덕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서로의 그림자처럼 서로를 보듬어주며 오래도록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답니다.